25년 9월 13번 함수 fx가 0보다 작은 쪽은 2차 함수 위로 볼록이고요. x가 0 이상에서도 2차 함수 위로 볼록이니까 일단 그래프 개형을 잡기 위해서 표준형 들어가겠습니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7 그리고 아래 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7이니까 일단 fx 그래프를 그려주면 꼭지점이 1,7 하나 자 이쪽에 7이 있을 거고요. 1,7 하나 그리고 y 절편은 6이죠. 그럼 여기 6 이렇게 지나면서 원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0보다 이상에서만 지금 아래쪽 그래프 그렸습니다. 그래서 0보다 이상에서만 그려주니까 우리가 남겨놔야 할 그래프는 fx는 이렇게 1,7 보다 작은 쪽에서도 꼭지점이 마일,7이고요. 서로 그래프의 모양이 폭이 그대로 평행 이동으로 x축으로 마이만큼 평행 이동해주면 되는 거 맞죠? 꼭지점이 여기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고 자 지금 그래프는 살짝 깨졌지만 이 그래프 둘은 서로 y축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프를 살짝만 더 조정해주면 자 이렇게 fx는 이미 y축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래프다라는 거 놓치지 않아야 되고 이 fx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pq에서 p 여기 끝에 보면 p의 x 좌표가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점이 확정이 되죠. 얘가 p고 얘가 q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수 K에 대해서 X는 K가 X축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했는데 R의 좌표를 잡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기 근을 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P와 Q의 X 절편을 찾은다면 K는 4보다 크니까 위치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잡히겠죠. 자 그럼 들어가서 X 절편을 체크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인수 분해는 되지 않죠. 그럼 근을 구해주면 x는 마1 뿔마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p의 좌표가 잡히니까 우리가 양수 파트 1사분면을 살리고 싶으니까 q의 좌표를 찾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은 0의 x절편이 필요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6은 0이고요. 자, 근 들어가주면 1 뿔마 루트 1, 1은 1 마이너스 AC 7이 되죠. 루트 7이거든요. 그럼 이 값을 어림해보면 정수 부분을 찾아주면 루트 7이 2점 얼마니까 우리가 Q는 플러스 쪽이겠죠. 그래서 모두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Q의 좌표가 1 플러스 루트 7은 3점 얼마의 수가 되겠죠. 그럼 Q보다 오른쪽에 K가 잡힌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K가 어느 쪽에 잡혀야 된다? 이렇게 오른쪽에 K가 위치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그래프를 조금 더 확장해주면 여기에 바로 K라는 좌표가 잡힐 거고 이럴 때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을 R이다 라고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곡선 fx와 선분 PQ로 둘러싸인 부분을 넓이 A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A거든요. 이 A라는 부분은 둘이 서로 동일하니까 여기가 2분의 1A 반으로 쪼개면 여기도 2분의 1A가 되겠죠. 서로 합친 부분이 A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fx와 x는 K와 QR로 둘러싸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A는 B의 2배와 같다? A는 B의 2배다? A는 2B다. B는 2분의 1A다 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해버리면 이 부분 넓이와 이 부분이 넓이가 같다는 뜻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이랬을 때 K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어낼 힌트는 0부터 자 Q의 좌표를 Q라고 이 Q의 X절편을 Q라고 쓴다면 0부터 Q까지 정적분한 값과 얘는 양수 파트니까 그대로겠죠? 그리고 또 하나 Q부터 K까지 정적분한 값을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마이너스를 붙이면 서로 같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면 복잡하니까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주면 0부터 Q까지 fx dx 플러스 Q부터 K fx dx는 0이 되고요. 자,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QQ 윗끝 서로 아래끝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으면 하나의 정적분으로 0부터 K까지
fx, dx는 0이다로 바꾸어서 계산을 한다라는 거 하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뭐만 정리해주면 된다? 0부터 k까지 fx를 정적분하면 0이 된다. 이거만 식을 정리해주면 k값은 나오겠죠? 0부터 k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0 이상이기 때문에 식도 확정. 얘를 가지고 들어가야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 dx가 바로 0이 되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x제곱 6x 0부터 k는 0인데 고맙게도 아래 끝이 0이니까 k만 넣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 k 세제곱 k제곱 플러스 6k는 0이고요. k값은 0이 아닌 게 확정적이고 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k로 묶어 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k 그리고 마이너스 18은 0이 되고요. 자, k는 0이 아니니까 이쪽에서 k값이 나올 수 없고 이쪽에서만 나올 거고요. 6, 3, 18 맞불. 그래서 k는 6과 마3 중에서 양수니까 k값은 6으로 나오겠죠. 14번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2의 x제곱 위에 두 점 a,n, bn이 다음을 만족한다. 가 a,n, bn의 기울기는 3이죠. 그리고 an과 bn의 길이가 n 루트 10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일단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거, 중심이 y는 x 위에 있고 이 an과 bn을 두 점을 지나는 원이 y는 로그 2의 x. 자, 지수 로그가 같이 등장을 하면 생각은 해야겠죠. 서로 무슨 관계다? 역수 관계라는 게 확정적이니까 y는 x의 대칭 구조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리고 구하려고 하는 건 두 원의, 자, 로그와 만나는 이 원이 로그 2의 x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 중 큰 게 xn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지수함수 2의 x제곱 이렇게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럼 이 위의 점 중에서 기울기가 3 정도 잡혀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뭐 기울기 3 정도 이렇게 an과 bn이 존재할 때 그럼 이제 원을 만들어 내야겠죠. 그럼 원이 들어갈 건데, 자, 원이 들어갈 건데 y는 x의 위에 중심이 있어야 하니까 대칭 구조로 정확히 이렇게. 그래서 비율 관계도 좀 맞추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있겠죠. 이 정도 그랬을 때, 자, 그럼 정리 한번 해주면 여기를 내가 an이라고 잡으면 여기는 bn이 될 거고 이 원의 중심은 y는 x 위에 딱 여기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줄 그래프가 로그 2의 x인데 로그 2의 x에서 y는 x의 대칭 구조로 가니까 이렇게 잡힐 거고요. 점 두 개가 동일하게 an, bn처럼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두 개가 나올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x좌표, 자, 얘의 x좌표와 뒤에 거 x좌표 중에 큰 거를 xn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xn이 되는 거고 그럼 이 점은 누구랑 관련이 있다? bn의 좌표와 관련이 있겠죠. bn의 좌표를 y는 x에 대칭을 해주면 xn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xn은 bn의 y좌표가 바로 bn의 y좌표가 구하고 싶은 xn이 되니까 자 이렇게 위치는 잡혔는데 an과 bn에 대한 다른 뭔가의 설정들이 따로 떨어져 있고 자 그러면 얘를 위치상 an 얘를 bn으로 삼각형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고 an, bn의 길이가 여기가 n 루트 10이다를 주고 있죠. 자 그럼 an과 bn은 모두 지수 함수 위의 점이니까 미지수 잡을 때 근으로 설정을 해줘서 자 여기를 알파 그러면 an의 좌표는 알파, 2의 알파 제곱이 될 거고요. bn의 좌표는 자 우리가 여기를 베타라고 잡으면 베타, 2의 베타 제곱이 될 거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얘는 바로 뭘 찾으면 된다? 베타를 이 좌표였으니까 2의 베타 제곱을 찾아주면 xn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xn이 2의 베타 제곱을 찾아야 된다는 것까지는 따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였으니까. 베타 제곱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될 힌트 기울기와 길이 두 개 쓰면 되겠죠. 좌표 두 개가 잡혀 있는 상태니까 좌표로 설정해주면 an은 알파, 2의 알파 제곱
b의 좌표는 베타, 2의 베타 제곱이고요. 기울기 먼저 들어가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분의 2의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이 바로 3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AN과 BN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로 가면 되겠죠. AN, BN의 길이는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수보다는 이런 다항의 형태가 조금 더 편하니까 연립을 하기 위해서 이쪽씩 변형할 때 무작위로 하지 말고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은 3배, 굳이 전개도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 놓는다면 이 부분에 얘가 쏙 들어가서 연립하기가 편해진 꼴이 되겠죠. 자, 그래서 대입해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일단식은 또 그대로 쓰겠습니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죠. 그럼 3도 제곱을 해주고, 자 중괄호를 풀어낸다면 3도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도 제곱이 되겠죠. 제곱. 그래서 이거 하나 할 때 주의하시고요.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인수니까 한 번 더 묶어주면 1 플러스 9, 그래서 10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고요. 우리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우리가 이쪽 베타를 더 큰 쪽으로 일단 잡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양수로 해서 벗겨준다면, 자 이 부분 식 정리해주면 루트 10은 그대로 있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루트 10이라는 길이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 값을 n 루트 10이다 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결과적으로 n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이의 목표는 2의 베타 제곱이었으니까 다시 한번 또 연립 계속 들어갑니다. 알파는 문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n이 되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자 이 자리에는 n을 넣어주는데 이쪽 식에서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대신에 2의 베타 마이너스 n제곱은 3n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베타와 n만 남게 지금 식을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하나로 뭉쳐서 2의 베타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제곱으로 처리를 한다면 공통인수로 묶어지죠. 그래서 2의 베타 제곱 1 마이너스, 자 얘는 2의 n제곱분의 1과 동일하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고요? 3n이다. 이렇게 분수꼴로 써버리면 나눗셈 할 때 통분까지 해야 되니까 번거로우니까 그냥 그대로 유지해서 1마 2의 마이너스, 자 지수를 마이너스로 해준다면 드디어 2의 베타 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왔죠. 2의 베타 제곱은 얘로 나누겠습니다. 1-2의 마이너스 n제곱분의 3n. 자, 베타에 관한 2의 베타 제곱, 얘가 바로 xn이다 라고 했으니까 얘 대신에 xn은 이라고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전체 정리가 됐습니다. n에 관한 식으로. 그래서 xn은 전부 n에 관한 식.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x1부터, x1은 n에 1을 넣어주면 되겠죠. 1 넣어주면 1마 2의 마 1제곱은 1분의 3이 되고요. 때 지수에서 번분수 계산이 귀찮으면 2의 n제곱을 모두 곱해버리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분의 3n 곱하기 2의 n제곱, 이게 대입하기는 조금 더 편하겠죠. 자 그럼 대입 들어가주면 x1은 1 넣으면 1분의 3, 2, 그래서 6이 되고요. x2는 4에서 3분의 6 곱하기 4, 그래서 8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약분도 이루어집니다. x3은 8분의 3 곱하기 2의 3제곱 8까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약분을 하면 안 되죠. 여기에서 2의 3제곱에서 2를 빼줘야 되니까 분모가 7이 됐는데 선생님이 생략했습니다. 여기는 8이 맞고요. 그래서 약분할 게 없으니까 7분의 98에 72 이렇게 나왔고, 자 그러면 객관식 선지에 있는 형태가 됐고요. 7분의 6, 7에 42 플러스 모두 더해줘야 되니까 7, 8에 56 플러스 72를 처리하면 7분의 170이 됩니다. 15번은 정답률이 3.4%, 얘는 이제 미적 기준이라서 정답률이 더 떨어진다는 뜻인데,
여기에서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등식에서 쉬운 개념이 들어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좀 포기하지 않았나 싶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미리 하나 정리해놔야 될 건 아래 끝 어떤 상수부터 자 1부터 x까지 t, f, t, dt. 자, 여기에 구간에만 x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얘를 뭐 하면 얘를 미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긴다? 이 안쪽에 피적분 함수에 t, ft, 이 tt 자리에 누가 들어가서 x가 들어가서 쏙쏙 들어가서 나오는 걸로 나오기만 한다라는 거 개념만 알면 열심히 계산해서 풀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 개념 하나 정적분으로 정의된 등식 형태에서 이거 하나 따로 한번 정리하시고요. 15번 두 다음 함수 fx, g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한다. 가조건, 나조건 주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자, 구해야 될 건 0부터 3까지 gx, dx, gx를 0부터 3까지 정적분해라. gx식 찾아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값을 구할 때 항상 식을 찾는 케이스, gx식 찾는 케이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gx 스몰에 적분한 식을 부정적분을 라지 gx라 그러면 라지 g 마이너스 라지 g의 0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능성은 열어놓는데 첫 번째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가조건부터 풀어주면 가조건에서 처음에 말했던 이 개념을 살려서 써야 되니까 양변을 뭐 할 필요가 있다고요? 미분하면서 시작해야겠죠. 자, 미분해주면 x, fx. 자, 여기에는 이제 gt니까 플러스 x, x가 얘도 쏙 들어가줘야 됩니다. 미분하면 gx는 우변도 미분해야죠. 12x의 세제곱 플러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6x. 살펴봤더니 fx 대신에 g로 몰아주고 있죠. 그래서 이 fx 대신에 x 곱하기 g'x가 들어간다면 전체적으로 gx에 관한 식으로 모두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건 gx니까 전체적으로 x로 전부 한번 다운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gx 플러스 g'x는 x로 전부 나눠져야 되니까 우변도 빠짐없이 12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이 됐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놓치고 온 x가 있습니다. 이쪽에 x가 하나 더 곱해져 있고 fx였으니까 여기에서 x는 여기 하나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원래 식의 변형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gx는 으로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 곱하기 g'x 플러스 12x의 제곱 플러스 24x 마이너스 6으로 식이 정리가 되고요. 하나 항등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지금 현재 gx는 최고차 뭐 이쪽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2차로 잡힐 거니까 gx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그럼 g'x는 2ax 플러스 b가 될 거고 그대로 이제 항등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여기에 마이너스 x 곱해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2x의 제곱 24x 마이너스 6이고요. 그냥 최고차 한 끼리 이렇게 뽑아내주면 a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2a가 되고요. 12죠. a는 없었으니까 12. 그래서 3a가 10이니까 a는 4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엔 1차, 자, B, 이쪽 B, 이렇게 끌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B는 24, B는 12가 나오고, 그 다음에 C는, 상수 남아있는 C는 마이너스 6으로 확정이 되니까 0부터 3까지 gx를 적분한다라는 건 4x의 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6 dx 해주면 되고 계산은 아래 끝이 착하게도 0이니까 정적분해서 부정적분에 3만 넣어주면 되고 계산값은 72가 됩니다. 20번 닫힌 구간 0부터 2파이 0과 2파이 들어가고요. fx가 사인에 대한 식으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그런데 얘는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형광펜 밑줄처럼 t는 0 이상 2파이 이하인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 자, 학생들이 이 표현 자체를 좀 겁을 먹고 논 케이스겠죠. 그냥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t가 0 이상 2파이인 실수 t에 대해서 x에 대한 방정식이 fx고 ft라는 건 t에서 함수값이죠. 그럼
그런데 두 함수는 서로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함수를 쓸 때 t 값은 x 값입니다. 자, 여기에서 얘는 x 값이에요. 근데 왜 x라고 안 줬어? 이제 헷갈리니까 구분하려고.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fx는 ft 이러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이러한 t값. t는 결국 x값이에요. 이 형태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갈게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쉬운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내가 0부터, 자, 여기 있는 선생님이 구간을 조금 더 넓게 잡아놨거든요. 0부터 3파이까지 t는 움직일 수 있어요. t라는 건 이제 x값을 대체해서 t라는 변수를 썼죠. 그럼 내가 여기에 t를 잡았습니다. 1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럴 때 ft는, 자, 여기에 함수값이죠. ft는 상수 함수가 되겠죠. ft와 주어진 fx와의 교점, 우리가 이런 거 해석은 fx는 ft, 근데 얘는 이제 상수입니다. 그렇다면 두 그래프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는 건 그래프상으로 교점, y는 fx와 y는 ft 상수와의 교점이 바로 실근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들어가면 t1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서 y는 ft1이 되겠죠? 그럴 때 교점이 몇 개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실근이라는 거 그래프 해석이 식으로 구할 수 없을 땐 그래프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럼 조금 더 움직여 보겠습니다. t 값이 이제 조금 더 올라가서 특수한 케이스들 이제 여기 딱 올라갔을 때 t1일 때 그럼 여기가 ft1이 되고요. 가로선을 딱 그어주고요. 이렇게 상수함수 얘가 y는 ft1이 되면서 교점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되고 있어요. 그럼 3개가 되는 지점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려고 하면 지금 개수가 너무 많죠. 그래서 혹시 눈에 보인가요? 어디로 가면 좋겠다라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 지점 어떤가요? 얘가 바로 T1이 딱 된다면 이렇게 가서 교점 3개를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상황만 만들어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교점이 딱 한 개만 나와라. 그럼 T의 위치가 여기가 되겠죠. 얘는 T2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교점이 딱 하나만 나오는 이러한 상황. 그러면 이 개념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 들어간다면 문제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fx 그래프 그려줄게요. 0부터 어디까지? 파이까지는 0부터 파이까지 그리고 2파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0부터 파이까지는 sin x 그리고 y축으로 마일까지니까 우리가 최대 최소값을 좀 확정시켜 주는 게 좋겠죠? 최대값은 원래 1부터 마일인데 1만큼 끌어내렸으니까 0부터 마 2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 그냥 그대로 일단은 그릴게요. 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바로 얼마? 1이죠. 원래는 기본 형태는. 근데 여기에서 1만큼 끌어내렸으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럴 때는 우리가 다 새로 옮기는 것보다는 자, 얘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x축이 여기로 이렇게 갔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x축이 되는 상태. 그럼 여기가 우리가 기준이 있는 게 편하니까 얘는 그럼 얼마면 되는 거죠? 마일이면 된다는 뜻이죠. 여기가. 그럼 파이부터 2파이까지도 자, 우리가 원래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약식으로 그려서 합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마이너스 루트 1 곱했으니까 이렇게 루트 2만큼 늘어나고 대칭, x축 대칭이 생기겠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마일이었던 게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상황으로 가겠죠. 얘를 다시 한번 앞에 거식처럼 1만큼 끌어내렸습니다. 그럼 이 y는 마일이라는 이 식이 x축처럼 또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루트 2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자, 주의할 건 여기에서 0보다는 자, 지금 얘가 가지고 있던 이 x축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어디로 올라가야 돼? 이렇게 1만큼.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올라가죠. x축은 올라간 듯하게 보이죠? x축. 그래서 얘를 갖다 집어 넣어주면 이렇게 올라가서 2파이에서 끝나겠죠.
자, 그래프 모양은 조금 다시 한번 정리만 하겠습니다. 형태는 이제 잡았으니까 자, 얘는 0에 이렇게 딱 접할 거고요. 그리고 얘는 0을 뚫고 올라갔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위에서 이제 한번 연습은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자, 얘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t 값은 0부터 2파이까지니까 지금 식을 그대로 그려주면 이제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여기 그대로 올라가면 파이, 그리고 여기 올라간 값이 2파이가 되겠죠. 이 안에 있는 그래프에 대해서 t랑 ft 잡았을 때 교점이 딱 몇 개가 생겨야 된다? 3개가 생겨야 되는 형태를 t 값을 잡으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선을 딱 그었을 때 교점이 하나, 둘, 세 개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t 값으로 가능한 값들 찾아주면 0 가능했습니다. 그럼 이 라인에 걸려있는 이 값들이 다 되는 거 맞죠? 여기가 t가 파이여도 가로선 그어주면 교점 3개, t가 2파이여도 3개. 다음엔 t값을 조금 더 움직여 줄 건데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교점이 4개가 나오는 거 맞죠? 그럼 이런 t값은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안 되다가 또 특수한 지점 같습니다. 이 지점 t값이 0과 파이 사이 있을 때 이러한 t에 대해서 교점이 또 하나, 둘, 3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럼 우리가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좌표를 찾아줘야 되니까 0과 2파이의 중점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2분의 파이 형태일 때. 자, 그렇다면 2점하고 2점이 문제가 되죠. 우리가 얘네들은 찾기가 힘든 상태니까 얘를 t2, 얘를 t3라고 할 건데 실제로 x좌표를 근데 여기에서는 t값의 합이라고 힌트를 줬으니까 t2와 t3를 더해도 된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렇다면 파이와 2파이의 대칭 2분의 3파이의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t1, t2 이거랑 이거의 합은 구해낼 수 있겠죠. 2로 나누면 중점이 바로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t2 플러스 t3는 3파이가 됩니다. 3파이 얘는 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더 움직여준다 그러면 얘는 이제 가서 어디에서든 더 이상 3개가 우리가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훑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없는 거 맞죠? 그래서 t값으로 가능한 이것들의 합으로 처리해주면 되니까 6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그래서 2분의 13파이가 되고요. p와 q를 더해라 라고 했으니까 15가 되겠죠. 21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모든 정수 k입니다. 모든 k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제 부등식 형태가 뜨고 있으니까 항상 성립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 얘는 우리가 뭐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k, f, k 그리고 또 하나는 k 플러스 2, f, k 플러스 2가 될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생소하니까 자꾸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두 점 사이의 기울기에 대한 형태를 주고 있죠. 이 기울기가 2차식 이하이고 1차식 이상이다를 항상 만족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느낌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항상 부등식도 가장 특수한 상태는 같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얘와 얘 둘 사이에 최대값과 최소값의 관계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본다면 이 k-8은 같은 상황 먼저 혹시 생기나 안 생긴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 가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 4k의 제곱 넘겨주면 플러스 12k 플러스 8은 0이고요. k의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2는 0이 되면서 둘의 교점이 있습니다. 2랑 1 뿔뿔. 그렇다면 k값이 마일과 마이일 때는 서로 양 사이드의 값이 같으니까 얘도 정보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럼 k에 뭐하고 뭐를 넣어야 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고요? 마일과 마이 양 사이드가 같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것도 압사돼서 같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k는 마일 대입해주고 k는 마이 대입해주면 자, k에 마일 대입해주면 양쪽에 이쪽에 1차식에 먼저 대입해주면 k에다 마일을 넣으면 마 10이 되죠. 마 10 이상.
2분의 fk 플러스 2 마이너스 fk. 그리고 이하이다. 이쪽에다도 넣어주면 서로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 10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러한 식은 특수한 거죠. 이 값이 마10 이하고 마10 이상이다. 결과적으로는 2분의 f. 여기에다도 k를 넣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이번에 넣으면서 들어갈게요. k에다 마일 넣어주면 2분의 f 1 마이너스 f 마일이 바로 얼마가 돼야 된다? 마 10일 수밖에 없겠죠. 양 사이드에서 압사돼 버리니까. 그래서 f1 마이너스 f 마일 값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 k에 마이너스 2를 넣겠습니다. 그럼 1차에다 넣는 게 더 빠르니까 마2 넣어주면 마이너스 12. 그럼 여기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여기 k에다 마이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되니까 대입해주면 2분의 f k에다 마이를 넣었으니까 0 마이너스 f 마2가 마이너스 12. 그렇다면 이 부분이 사라지고 마이너스 24가 되면 되겠죠. 자, 이 상태의 둘을 연립해주면 될 거고요. x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였으니까 미지수가 일단 3개가 잡히겠죠. fx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대로 가서 대입해주면 그대로 정말 열심히 대입만 해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f 마일 들어갈게요. f1 대입해주면 1뿔, a뿔, b뿔, c가 되고요. 마일을 대입해주면 마일을 대입해서 부호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플러스 1 마일 대입해서 부호 바꿔주니까 플러스 a 마일 대입하고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자 여기 앞에도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자 마일 대입하고 그럼 마이너스 b의 부호 바꿔주면 플러스 b 그리고 c는 그대로니까 마이너스 c 없어졌고요. 이 상태에서 나온 값이 바로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니까 식 한번 정리해주면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이 b는 마이너스 22가 됐어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11 하나 찾았고요. 이번에는 이쪽으로 그대로 가서 넣어주면 0 넣으면 c만 남는 거 맞죠? f0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를 할 건데 0을 넣어주면 c가 나오고 자 얘는 가로해서 넣는 게 낫겠네요. 마이너스 8 그리고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c가 되니까 c는 가로 벗기면서 사라질 거고 남는 건 8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이 값이 마이너스 24다. 2에 마이너스 11 넣어버리면 이렇게 될 거고요. 4a는 8 마이너스 22 플러스 24가 되니까 이쪽이 정리하면 10이 되고요. a 값은 분수로 2분의 5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c는 안 나왔는데 일단 고민하지 말고 프라임이면 우리가 c가 날아가는 거 맞죠? 그래서 a 값은 2분의 5까지 정리한 다음에 바로 이제 프라임으로 끝까지 너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자,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고요. a, b 값 대입해주면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1 그래서 f 프라임 3 값은 3393, 27 플러스 15 마이너스 11 처리하니까 31이 되겠죠. 주관식이니까 조금 주의는 해야겠죠. 22번은 정답률이 11.5%인데 그거 대비 얘는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항의 값을 찾는 형태 중에서는 조금 더 쉬웠는데 생소했던 건 나를 형태를 좀 위치를 방정식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자, 문제 읽으면 양수 k에 대해서 a1 첫 항을 k라고 잡고 이렇게 문자를 주는 것 자체는 그래도 좀 우리한테는 유리하거든요. 풀어내는 데는. 가족권은 a2와 a3 2항과 3항을 곱하면 음수다. 우리가 얘는 해석해주면 부호가 서로 다르다 라고 해석을 일단 하면 되겠죠. 나조건에서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이쪽 식이 0이거나 이쪽 식이 0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성립하면 되니까 앞에 거 먼저 처리해주면 a 플러스 2는 나머지 2항 해주면 am-3분의 2 k다. 또 하나 아래쪽 뒤에 거 이쪽 식 처리해주면 a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kan이다. 자, am 플러스 1을 우리한테 친절하게 주는 형태 대신에 방정식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한번 다시 정리해주면 an 플러스 1이라는 식은 둘 중에 하나를 타고 가면 돼 라는 뜻이 되겠죠. 원래는 이렇게 주는 거였는데 방정식 형태로 이렇게 생소하게 한번 줬고요.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죠. 둘 중에 하나만 타고 가면 되는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다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죠. A5항, 5항에 대해서 이 값이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라는 조건. 그리고 K값은 양수다. 이 조건만 맞으면 전부 다 가능할 거고 이러한 양수 K의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해라. 자, 얘는 정말 순차적으로 앞에서부터 쭉 열심히 쭉 타고 가면 될 것 같아요. A1, A2 우리가 수용도를 이제 그려갈 건데 A3 공간이 이제 점점 넓어질 거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자 A1 첫 항을 K라고 일단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를 좀 넓게 가고 시험지 쓸 때 옆으로 돌려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옆으로 길게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잘리면 확인할 때 한 번씩 이제 틀리니까. 자, 그럼 A2라는 건, 자, A2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 가면 되겠죠? n에 1을 넣어주면 나오니까 A1-3분의 2K. 근데 A1이 K였으니까 앞항에 3분의 2K를 뺀다. 그럼 빼면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된다? 3분의 1K가 되고 있고요. 하나. 두 번째는 마이너스 앞항에 마이너스 K를 곱한다. 마이너스 K의 제곱. 일단 여기까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도 계속 이렇게 가지치면서 가주면 되겠죠. 자, 얘 두 가지 위에 걸 기억식, 아래 걸 니은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갈게요. 기억식은 앞항에서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한다. 3분의 1K 마이너스 3분의 2K 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가 되고 있죠. 그리고 아래 거는 마이너스 K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이 되고 있고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우리가 조건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K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기억식 타고 가면 앞항에 3분의 2K를 뺀다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K를 곱한다 하나 그럼 K의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일단 잡혔죠. 그런데 A 2항과 3항에 대해서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추리고 가야겠죠. 굳이 다 가지는 말고. K는 양수였고요. 얘와 얘는 부호가 다르다. 맞죠? 그 다음 얘와 얘도 부호가 다르다. 맞습니다. 이거랑 이거가 부호가 다르다? 아니겠죠. 자, 우리가 마이너스 K의 제곱 얘는 음수죠. 그런데 여기도 전체 K가 양수기 때문에 제곱해도 양수, 3분의 2K도 양수. 양수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는 음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가 다르다 조건에서 모순이 생기니까 빼주고요. 그 다음 얘는 맞죠? 플러스가 되는 거. 그래서 얘는 하나 제거하고 안 되는 거 이제 빼주고 또 달리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체크할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가면 되겠죠. 자, 가겠습니다. 앞항 A3항에 기억 3분의 2K를 뺀다. 이 정도 이제 암산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K 그리고 아래는 마이너스 K를 곱한다.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K를 곱해주거나 마이너스 3분의 2K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 먼저 가서 잡고 되는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K 4항에 마이너스 3분의 2K 하면 마이너스 3분의 5K 그리고 또 하나 마이너스 K를 곱하면 K의 제곱이 되고 있죠. 얘가 0이 된다는 건 K가 0이죠. 우리가 K는 양수였으니까 얘는 필요 없고요. 얘도 0이다. 그래서 K가 0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서 자, 이쪽은 우리가 다 해봤더니 양수 K가 나오질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 좀 제거하고요. 그 다음 이쪽 이렇게 타고 가겠습니다. 3분의 1K의 제곱에서 3분의 1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2K 얘가 바로 5항 0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이너스 K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의 세제곱이 0이다. 얘도 안 되는 거 맞죠? 이런 꼴 단항 형태로 나오면 0이 되면 K가 항상 0이니까 그래서 얘도 지워버리고요. 자, 그럼 이제 위에 것 한번 확인해 줄게요. 3을 모두 곱해버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고요. K로 묶어주면 K-2는 0. 드디어 하나 나왔습니다. 이쪽은 0은 아닌데 K는 2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쪽 거 이렇게 지워주고 자, 이쪽은 다 했으니까 이제 아래쪽도 이렇게 타고 가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분의 2k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k를 곱해주니까 3분의 1k의 세제곱이 되고요. 또 이렇게 타고 가주면 4항 다음이 5항이니까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빼주면 마이너스 3분의 1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에서 3분의 2k를 빼니까 3분의 4k 얘가 0이 되는 거 또는 k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k를 곱하죠. 3분의 1k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2k의 제곱은 0이 되고요. 이쪽 식에서 일단 찾을 건데 우리가 마이너스 다 처리하면 플러스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3을 곱해버리면 k의 제곱 플러스 4k는 0이니까 양수가 나올 수는 없겠죠. k로 묶어내도 k가 음수로 나오죠. 그래서 얘 안 되고 그 다음 거 여기에서도 여기가 3차 이쪽에서 이렇게 부호가 같다면 우리가 근이 항상 마이너스 형태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는 그만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난 건 이렇게 체크해주고 공간 확보를 위해서 좀 지워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 이쪽 거 타고 가주면 3분의 1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거나 또는 근데 여기에서 얘 있죠. 얘는 마이너스 k 곱해봤자 단항 형태로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k의 4제곱 여전히 0이 나오니까 얘도 필요 없겠죠. 그래서 얘만 0이 된다. 얘는 되겠죠. 양수고 음수니까 양수 k가 나오겠네요. 3 곱해주면 k의 세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고요. k로 묶어주면 k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게 k의 제곱값이니까 k의 제곱은 2 가능하죠. 이쪽에서는 안 되고 자 그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k의 제곱은 4라고 정확히 같은 형태로 바꿔줄게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밑으로 이제 가서 남아있는 거 이제 하나만 더 해주면 되거든요. 3항에서 멈춘 상태에서 4항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하나 여기에서 k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k 곱하면 마이너스 k의 4제곱이 되고요. 한 번 더 이렇게 가줍니다. k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4k 얘는 되겠죠. 형태상.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k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k의 4제곱 플러스 3분의 2k의 제곱은 0. 얘도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일단 공간상 여기를 먼저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쪽에서 3으로 꺼내주면 3을 곱해주면 3k의 세제곱 마이너스 4k는 0이고요. 3k로 묶어준다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0이 돼서 이쪽에서 k의 제곱이 양수로 잡히는 거 맞죠? 그러면 k의 제곱으로 가능한 거 3분의 4도 나왔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나왔고요. 아래쪽에서도 나오겠죠. 여기 부호가 앞에 마하고 뒤가 뿌린 거 보니까 여기에서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재처리해주면 마이너스 k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는 0이 돼서 k의 제곱값으로 3분의 2도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얘도 했고요. 그럼 이제 라스트 정말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가주면 마이너스 k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k 얘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k의 플러스가 되겠죠. 부호 바뀌니까 5제곱이 0이다. 근데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리고 얘도 안 되겠죠. 여기가 뿔뿔로 가버리면 k 값이 음수만 나올 거니까 음수가 나올지 뭔지 모르지만 양수 k는 안 나온다는 게 확정이니까. 자 그럼 k 값으로 k 제곱 값으로 가능한 거 여긴 중복해서 세면 안 되겠죠. k 제곱 값으로 모두 가능한 건 k 제곱 값으로 가능했던 거는 합은 4 그리고 여기에 k 제곱은 2가 있고요. 얘네 둘을 한꺼번에 더해버리면 3분의 6이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